너가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날 일이 없었지. 당신이 쓸모없어서 그런 거잖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모두가 모인 생일 모임에서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 사실을 폭로했고 모든 손님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집 밖으로 내쫓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수까지 치며 웃어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강북 부동산계 거물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어? 전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유경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하며 이날만을 기다렸죠. 오지훈의 42번째 생일, 친척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유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머님, 음식 더 드릴까요? 유경이 공손하게 물었지만 영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경은 익숙한 모욕에 미소만 지은 채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결혼 5년 동안 그녀가 견뎌온 일상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생일 축하해요, 오빠. 여자의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경은 주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너가 왜 여기를 와? 지훈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웃으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왜 오면 안 돼요? 오빠 아기 엄마인데.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여자는 핸드백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태아의 모습이 선명했죠. 12주예요. 오빠 아기. 유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여자에게 다가갔죠. 미쳤어? 당장 나가.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숨어 다녀야 해요? 전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오빠 아기를 낳을 거예요. 영자가 유경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죠. 다 네 탓이야. 네가 제대로 된 아내였으면 우리 아들이 밖에서 위로를 찾았겠어? 유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죠. 지훈이 유경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너가 못나서 그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에서 뭘 했어? 유경이 입을 열려 했지만 지훈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유경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아! 유경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거실 바닥으로 끌고 갔어요. 손님들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이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유경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영자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도 할 말이 있어? 어디 친정도 변변찮은 게 시집와서 밥이나 얻어먹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런 며느리 둔 집안이 불쌍하네. 남자가 바람 피울 만도 하지.
유경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훈이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나가라고. 유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고 나타나.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유경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연녀가 지훈의 팔을 붙잡으며 애교를 부리는 소리도 들렸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유경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5해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친척들의 냉대.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유경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깃.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의 번호가 떠 있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유경은 화면을 껐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결혼할 때 잘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쫓겨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유경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결혼 후 시댁 눈치를 보느라 모든 관계를 정리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유경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집으로 와. 이혼 서류 작성하고 짐 싸가지고 나가. 늦으면 경찰 부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경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죠.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경 씨 맞나요? 덕원이 NC 직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내일 회사 경비실로 와서 개인 물품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출입증은 이미 정지됐고요. 유경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서조차 쫓겨난 것이었죠. 지훈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던 그녀는 이제 그곳에도 발을 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경은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최소한의 잠자리라도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내연녀의 초음파 사진, 지훈의 폭력, 영자의 조롱, 손님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유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하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은 찜질방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유경아, 어디 있어? 엄마한테 와. 심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유경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심숙자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내연녀의 임신 폭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두요. 심숙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주소 보내. 엄마가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경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30분 후 검은색 세단이 유경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심숙자가 내렸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엄마, 유경이 달려가 심숙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숙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차에 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경은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어요. 심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비서, 덕원이 씨 오지훈에 대해 조사 시작해. 회사 재무 상태부터 개인 비리까지 전부.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려. 전화를 끄는 심숙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북 부동산계를 주름잡아온 그녀에게 딸을 건드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죠. 차는 강북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향했습니다. 유경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죠.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심숙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무실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 돼. 유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껏 심숙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살아왔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만 봐왔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유경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사장이에요? 심숙자는 유경의 손을 잡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죠. 앉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유경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숙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30년 전부터 부동산 일을 했어. 작은 중개업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강북 일대 상업용 건물 투자를 주로 해. 이 건물도 엄마 거야. 유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엄마가 이런 사업가였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럼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심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너무 캐물을까봐 숨겼어. 오지훈네 집안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거든. 하지만 너가 좋다고 하니까 참았지. 유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면서도 자신을 지켜봐 준 거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철없이 고집부려서. 심숙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선택한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경은 엄마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죠. 박 비서가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덕원이 씨 자료 일부 확보했습니다. 심숙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사 부채가 이렇게 많아? 겉으론 멀쩡한 척하더니. 유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려고요? 심숙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유경은 불안했습니다. 복수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신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까봐 걱정됐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전 그냥
심숙자가 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유경아, 세상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아. 너가 5해 동안 얼마나 참았어? 결과가 뭐였어? 집에서 쫓겨났잖아.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해. 유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심숙자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하지만 겁먹지 마.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 유경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아 보였던 엄마가 어느새 이렇게 든든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경은 사무실 안쪽 휴게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벽녘 유경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훈이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 영자의 조롱하는 웃음소리, 내연녀의 초음파 사진, 모든 게 뒤섞여 나타났어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유경을 심숙자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유경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심숙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심숙자는 유경에게 새 옷을 건넸어요. 이거 입고 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유경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심숙자가 가방을 하나 챙겨줬습니다. 이 안에 내가 필요한 서류 다 들어있어. 아무 말하지 말고 도장만 찍고 나와.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믿기로 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죠. 유경은 손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유경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자가 나타났어요. 왔어? 들어와.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유경은 현관문을 들어섰죠. 거실에는 지훈과 내연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영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유경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영자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합의서였죠. 유경은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봤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모든 권리 포기.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간 함께 산 세월이 무색했죠. 뭘 그렇게 봐? 네가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내연녀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바라세요? 유경은 참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떠올렸죠. 조용히 도장만 찍고 나오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야? 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였어요. 회사 기밀 유출과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액 3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아. 유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다 있어. 네가 회사 자료 몰래 빼돌린 거 다 기록돼 있거든. 유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따지고 들 힘도 없었어요. 영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안 넘긴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서 도장 찍고 나가. 유경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경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다 찍었어요. 영자가 서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나가. 유경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지훈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유경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네가 뭘 어쩐다고? 유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내 연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미쳤네. 오빠 무서워. 지훈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어.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유경은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유경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죠. 차에 오르자 심숙자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유경이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더라고요. 3천만 원. 심숙자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어요. 참 대단하네.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놨어.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심숙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박 비서한테 연락했어. 덕원이엔씨 주요 거래처들 명단 확보했대. 유경은 엄마의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심숙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회사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비었어. 은행 대출도 한계치에 달했고 거래처 외상도 엄청나. 조금만 흔들면 무너질 거야. 유경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의 계획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차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심숙자가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장님, 덕원이엔 씨랑 거래 중단해 주세요. 네, 제가 보상할게요. 김 부장님, 그쪽 건물 임대권은 덕원이엔 씨 말고 다른 업체로 바꿔주세요. 제가 더 좋은 조건 드릴게요. 유경은 엄마의 통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숙자의 인맥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박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덕원이엔 씨 주요 거래처 12곳과 접촉했습니다. 그중 8곳이 거래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심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쪽은? 박 비서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은행 박 지점장님이 대출 연장 불가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지훈 대표를 호출할 예정입니다. 심숙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유경은 엄마와 박 비서의 대화를 듣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심숙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경아, 저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집에서 쫓아내고 거짓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 우린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뿐이야. 유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 엄마를 믿을게요. 심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잘 생각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응원에 힘을 얻었죠. 그날 오후 심숙자는 유경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새 옷 사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유경은 거절하려 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정장 몇 벌과 구두, 가방까지 샀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심숙자가 새 옷을 입은 유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유경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놀랐어요. 시댁에서 허드렛 일만 하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심숙자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멋진 모습 보여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상처는 너무 깊었고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죠. 유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덕원이엔 씨 사무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래처 여러 곳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거든요. 지훈이 전화기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계약을 취소해? 직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영자가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야? 지훈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동시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어요. 이러다간 회사가 위험해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행한테 대출 더 받을 수 있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죠. 설마 쫓아낸 며느리와 관련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훈은 대한은행 지점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넥타이를 여러 번 고쳐 맸습니다.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지점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 대표님. 지훈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지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연체 한 번 없었는데요. 박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이탈했다는 정보도 입수했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새 거래처 확보하면 돼요. 박 지점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원금 전액 상환하셔야 해요. 그게 안 되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출금이 15억이었어요. 한 달 안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박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죠. 지훈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사로 돌아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 상환하래요. 한 달 안에 15억.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도 울먹였습니다. 어떡하죠? 돈이 없는데.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 시각 심숙자의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한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했습니다. 오지훈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심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협력업체들한테도 압박 넣어.
유경은 옆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치밀한 계획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심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 사람들이 내게 한 짓의 10분의 1도 안 돼. 유경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덕원이엔 씨가 정말 망하는 건가요? 심숙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야. 재무 구조가 엉망이거든. 겉만 그럴싸했지 속은 빈 깡통이었어. 유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며칠 후 덕원이엔 씨 사무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독촉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죠. 지우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오 대표님, 외상값 언제 주실 거예요? 자재비 3천만 원 빨리 입금해 주세요. 지우는 전화를 받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영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들이 다 거절했어요. 어디서도 대출을 안 해줘요. 영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내연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제 생활비는 언제 줄 거예요? 지훈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연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아기 있잖아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영자가 내연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당장 나가. 내연녀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훈과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회계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직원 월급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훈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직원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곧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자. 당장 내놔야겠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날 오후 영자는 부동산에 집 매물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요. 게다가 이 동네는 특히 거래가 뜸해요.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에 내놔야 팔려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세보다 30%는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영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 빚도 다 못 갚았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대한은행이었어요. 대출 상환 기한 2주일 남았습니다. 미상환 씨 담보 처분 절차 진행합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훈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어떡하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도 대답할 말이 없었죠. 그 시각 심숙자는 유경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가 나설 차례야. 유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심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시작할 거야. 엄마가 자금 대줄게. 넌 실력만 보여주면 돼. 유경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심숙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덕원이엔 씨에서 5년 동안 격리일 했잖아. 회사 돌아가는 거 다 알아. 그걸로 충분해. 유경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해볼게요. 심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준비하자. 그날 밤 유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유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숙자와 유경은 새 사무실을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죠. 여기 어때? 심숙자가 물었습니다. 유경은 넓은 공간을 둘러보며 놀랐어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심숙자가 웃었습니다. 크게 생각해야 크게 돼. 여기서 시작하자.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유경은 사업자 등록도 냈어요. 회사명은 유성기획으로 정했습니다. 며칠 후 유경은 첫 직원 면접을 받습니다. 긴장됐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심숙자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유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숙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성기획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심숙자의 인맥과 유경의 실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유경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직원들도 그녀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계약 성사됐습니다. 영업팀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유경이 미소 지었어요. 수고했어요. 다들 회식 갈까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유경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죠.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심숙자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하네. 박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을 닮으셨죠? 심숙자가 웃었습니다. 내 피를 받았으니까. 유성기획의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의 기업이지만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였죠. 어느 날 유경은 업계 파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가야 할까요? 심숙자가 초대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네 위치를 보여줄 좋은 기회야. 유경은 긴장됐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직 익숙지 않았거든요. 파티 당일 유경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심숙자가 선물한 옷이었죠. 예쁘다. 자신감 갖고 가.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유경이 입장하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의 대표로 소문난 그녀를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유경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몇몇 업체 대표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유성기획 대표님이시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유경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떨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3개월간의 경험이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경이 고개를 돌리자 지훈과 영자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고 표정도 어두웠죠.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유경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경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를 바라봤죠. 영자도 유경을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지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유경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영자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야? 거지 같던 애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지훈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유경에게 다가가기 전에 파티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파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유성기획 신유경 대표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경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안녕하세요. 유성기획 대표 신유경입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지훈과 영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가 대표라고?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훈도 할 말을 잃었죠. 유경의 발표가 끝나자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경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여러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경은 미소 지으며 응대했죠. 지훈이 틈을 타 유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유경 씨. 유경이 돌아봤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당신이 어떻게? 유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제 능력이죠. 당신네가 무시했던 그 능력.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유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영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뭐래?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영자가 유경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은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영자가 화를 냈어요. 알아봐. 저 여자가 무슨 수로 회사 차렸는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유경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유경은 파티가 끝난 후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 씨랑 시어머니 봤어요. 심숙자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유경이 웃었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심숙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줄 때야.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지훈은 사람을 시켜 유경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정보는 놀라웠어요. 유성기획은 단 3개월 만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 뒤에 심숙자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심숙자? 그게 누구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경 씨 어머니입니다. 강북 부동산계의 거물이라고 하네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뭔데? 유경 친정엄마가 부동산 재벌이래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무시했던 사돈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위였던 거죠. 이럴 수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도 패닉 상태였어요. 그 시각 유경은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대표님, 덕원이엔씨에서 접촉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시하세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덕원이엔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대한은행에서 담보 처분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법원 집행관이 회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오지훈 대표님 계십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압류 절차를 집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훈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집행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책상, 의자, 심지어 화분까지요.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못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죠. 대표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지훈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압류당했어요. 영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집도 압류 들어올 거래요. 내일 집행관이 온대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죠. 다음 날 아침 집행관이 영자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영자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집행관은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열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영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들어와 집 안 곳곳을 살폈어요. 압류 스티커가 거실 가구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던 고급 소파, 식탁, TV 모두요. 이걸 왜 가져가요? 이건 제 거예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집행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담보 설정된 부동산에 포함된 동산입니다. 법에 따라 압류합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죠. 지훈도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압류 통지서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끝났구나. 그때 내연녀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오빠, 저 이제 어떡해요? 지훈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모르겠어. 내연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었거든요. 영자가 내연녀를 노려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가 그때 나타나서 이렇게 됐어. 내연녀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영자가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습니다. 그만해. 싸워서 뭐가 달라져? 세 사람은 압류된 집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유경은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 중이었습니다. 심숙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경아, 덕원이엔 씨 완전히 무너졌어. 유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구나. 심숙자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유경은 복잡했습니다.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요. 심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해. 너가 5년 동안 함께 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너한테 그런 감정 없었어. 기억해.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전화를 끄는 유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며칠 후 영자와 지우는 임시거처로 쪽방을 얻었습니다. 월세도 겨우 낼 수 있는 작은 방이었죠. 영자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자가 갑자기 번뜩이는 눈빛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유경이한테 빌자. 지훈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경이가 돈 많잖아.
어머니한테라도 빌어보자. 우린 가족이었잖아. 지우는 난감했습니다. 그게 될까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지우는 망설이다가 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번호가 바뀌었네요. 영자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회사로 찾아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유성기획사무실로 향했죠. 프런트에서 직원이 막았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대표님 좀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면담 불가능합니다. 지훈은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유경이 나타나기를 바라며요. 오후가 되어서야 유경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달려갔어요. 유경아. 유경이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유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라도 생각해서. 유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요? 저를 집에서 쫓아낸 그 어머니 말씀이신가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경이 계속 말했어요. 머리채 잡고 끌어낸 게 누구였죠? 내연녀 임신 사실 폭로됐을 때 저한테 책임 떠넘긴 사람이 누구였나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저를 버린 대가라고 했죠. 이제 그걸 치르시는 겁니다. 유경은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영자에게 결과를 말했습니다. 안 된대요. 완전히 거절당했어요.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 은혜도 모르는 년이.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요? 우리가 유경이한테 해준 게 뭔데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유경이 처음 왔을 때 그녀를 하인처럼 부렸던 기억,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줬던 일들,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내연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출산이 임박했거든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지훈이 난감해했습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해? 내연녀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 어떡해요? 애기 낳으러 가야 하는데. 영자가 지갑을 뒤져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가져가.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내연녀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이것뿐이에요?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도 없어. 내연녀는 돈을 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했죠. 지훈과 영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만 흘렀어요. 일주일 후 유경은 법무법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오지훈 씨가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유경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횡령 혐의였어요.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증거 자료도 제출했더군요. 유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조작된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유경은 심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저를 고소했어요. 심숙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걱정 마. 우리도 준비해뒀어.
유경은 엄마를 믿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유경을 소환했습니다. 유경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어요. 조사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저는 격리 업무만 담당했고 실제 이체 권한은 대표에게만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 이름으로 된 이체 내역이 있네요. 유경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조작된 겁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열어봤어요. 화면에는 덕원이 NC 내부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뭡니까? 조사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오지훈 씨가 허위 증거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보시면 고소 일주일 전입니다. 조사관은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훈이 컴퓨터로 서류를 수정하고 출력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건 어디서 구했습니까?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했습니다. 사실 심숙자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덕원이 NC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던 업체가 심숙자의 지인이었거든요.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무고죄가 성립되겠습니다. 유경은 안도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건 회계장부 원본입니다. 3천만 원은 실제로 오지훈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지훈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명확했죠. 알겠습니다. 신유경 씨는 이만 가셔도 됩니다. 오지훈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유경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심숙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잘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유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틀 후 지훈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조사관이 증거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지훈은 CCTV 영상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고죄와 증거 조작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조사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다음에 오세요. 지훈은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뭔데? 무고죄로 입건됐대요. 유경이한테 증거 다 잡혔어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죠.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도 대답할 말이 없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어요. 오지훈 씨 계십니까? 지훈이 나왔습니다. 저인데요. 집행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통지서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유경이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예요? 집행관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자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5천만 원? 이걸 어떻게 내?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영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경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지훈과 영자도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판사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이 명확합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영자가 지훈을 부축했어요. 유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심숙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끝났어요, 엄마. 심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정의가 이겼어.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며칠 후 지훈은 유경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경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나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비도 없어요. 유경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갔죠.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심숙자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심숙자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유경은 엄마 품에 기댔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유성기획은 업계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유경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경이 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경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성기획 대표 신유경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경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 설명을 계속했죠. 저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까지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이 사업에 영향을 줬나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유경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세상은 침묵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경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심숙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유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심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가 한 거야. 엄마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 시각 영자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입원비가 밀렸는데요. 오늘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다려드렸어요. 오늘까지 안 되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간호사가 가고 지우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영자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유경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대 울었어요. 오후가 되자 병원 측에서 퇴원 통지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일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영자와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쪽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 연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 낳았어요. 남자아이예요. 지우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뭔데? 아기 낳았대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쪽방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도 울고 있었죠. 한편 유경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심숙자가 집들이를 와서 둘러봤습니다. 좋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자주 와요. 심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혼자 두고 어딜 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심숙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복수한 거요. 가끔 후회돼요. 심숙자가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경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정당하게 맞섰을 뿐이야. 그들이 먼저 너를 버렸어.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심숙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편해질 거야. 유경은 엄마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경은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창업 지원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죠. 수혜자들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유경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유경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자였어요. 유경아. 유경이 멈춰섰습니다. 영자는 많이 늙어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 유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유경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나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유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영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경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각자 살아요. 유경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유경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차에 오른 유경은 백미러로 영자를 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유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어요. 그날 밤 유경은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전 시어머니를 봤어요. 심숙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래?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심숙자가 유경을 바라봤습니다.
넌 뭐라고 했어? 용서는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다고요. 심숙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아. 유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심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네 인생을 살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 시각 영자는 쪽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구직 활동을 하다 지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죠. 다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아줘요. 영자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아 지훈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먹어.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쪽방 안은 쓸쓸했죠. 내 연녀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 분유값 좀 보내주세요. 지우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보낼 돈이 없었거든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또 돈 달라는 거야? 영자가 비웃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죠. 한편 유경은 넓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유경은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한 일상이었죠. 사무실에 출근하자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대표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유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너희들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유경은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력 논의였죠.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경은 만족스러웠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박 났어요. 심숙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대기업이랑 계약 성사됐어요. 심숙자가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유경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한 달 후 유경은 잡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경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일어섰죠.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유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요.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 섰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셨네요. 유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인터뷰 기사가 나온 후 유경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어요. 유경은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숙자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심숙자가 웃었습니다. 뭐가? 엄마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심숙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혼자서도 해냈을 거야. 엄마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유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쫓겨났던 그날 밤 찜질방에서 보냈던 시간, 엄마 품에서 울던 순간들,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유경은 성공한 여성이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죠.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